안녕하십니까. 저는 도단안창호 선생 기념사업회 회장을 맡고 있는 김재실입니다. 오늘은 전번에 이어서 애국가 작사와 도단안창호라고 하는 제목으로 두 번째 강의를 하는 날입니다. 오늘 강의해 주실 분은 안양대학교 석좌 교수님이신 안용환 선생님이십니다. 그 안용환 선생님은 우리 근세사를 쭉 연구하시는 분이신데, 특별히 도단 선생의 그 애국가 작사에 대해서 오랫동안 연구를 하시고, 특별히 이런 단행본으로 책을 출간해서 지금 시중에 시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강사로 모시는 분들은 이렇게 도단안창호 선생과 그 애국가 작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단행본을 낸 분들을 모시고 5번에 걸쳐서 하는데, 오늘 이제 그 두 번째로 우리 안용환 교수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부르고 있는 애국가가 누구의 작사냐 하는 것을 우리들이 잘 모르는데, 이 기회에 도단안창호 선생님이 그것을 작사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안용환 교수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소개받은 안용환 안양대학교 근현대사를 강의하고 있는 교수입니다.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김재실 회장님과 관계 직원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제가 애국가 작사 연구를 한 지가 10여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그 연구한 결과를 정부에 반영되지 못하고 오늘날까지 참 사장되어 왔는 이 시점에서 우리 김재실 회장님께서 다시 그 불씨를 살리는 기회를 마련해 주신 데 더 감사를 드립니다. 도단안창호가 대성학교에서 1908년에 윤치호 분을 교장으로 앉히고 자기는 대리교장으로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1908년 어느 날 윤치호를 평양 대성학교로 불렀어요. 불러서 내가 오늘 윤 교장인데 얘기할 거니 뭐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이거 우리 대성학교 교가 겸 애국가로도 되고 있는데, 지금이 조선시대도 아니고, 근데 성자신선 500년 이렇게 나가는 구절이 어울리지 않으니 이걸 한번 고치자. 그래서 도산이 윤치호 교장 보고 뭐 좋은 생각 나는 거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아이고 저는 없습니다. 혹 안이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페이퍼를 도단안창호가 윤치호인데 넘깁니다. 이거다. 동해물과 백두산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윤치호가 이걸 딱 보고, 아이고, 어느 거 하나, 토시 하나도 고칠 것이 없습니다. 이대로 합시다. 정말 괜찮겠나?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 가사를 윤치호 교장이 지은 걸로 합시다. 윤 교장이 지은 걸로 합시다. 그 말씀을 도산이 던진 지가 지금 113년째입니다. 그럼 만약에 윤치호 씨가 임자인데 그냥 그대로 해방이 돼가지고
이거 내가 안창호인데 잠시 넘겨받은 거니까 주인인데 내가 되돌려 주겠다 했으면은 이렇게 애국가를 두고 혼란이 없어요. 그런데 잠시 윤교장이 지은 것으로 합시다 하고 맡겼는데 이게 윤치호 씨가 마음이 변해서 이게 내 거다 한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애국가 작사자가 대혼란의 발생 출발이 시작된 겁니다. 그로부터 113년. 그리고 사실상 임시정부가 그 당시에 1910년대 그 당시에는 철산 임시정부, 한성 임시정부, 연해주 임시정부, 임시정부가 대여섯 개 있었을 때입니다. 그걸 하나로 통합하신 분이 도산 안창호입니다. 그래서 한성 임시정부의 골격을 따서 그러면 본부를 어디에 둘 거냐? 상해 임시정부를 두자. 그래서 도산이 적극 주선해서 상해 임시정부를 탄생시킨 분이 도산 안창호입니다. 그러고부터 지금 102년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대한민국 정부 수립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오늘날까지 73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다음에 1955년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애국가 작사자 규명하자. 1955년 기준으로 지금 16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이후에 1955년 그 이후에 이승만 정부를 11개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11개 정부가 들어서서 1955년에 작사자 미상 그 꼬리표를 떼야 됨에도 불구하고 역대 정부가 사실상은 직무유기를 했습니다. 그 직무유기를 11개 정부가 오늘날까지 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서론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왜냐? 뜻 있는 학자들이 아무리 연구해도 정부에서 열성을 안 가지면 학자들이 연구한 건 이불 속에서 큰 소리 치는 것밖에 안 되고 연구물이 장롱 속에서 영원히 사장되는 꼴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핵심은 애국가 작사자가 누구냐 하는 것은 몇몇 학자들이 연구할 만큼 했습니다. 그럼 정부가 이제는 상대 토론을 연결시켜서 거기서 옥석을 가리면 됩니다. 이걸 정부에서 태만하고 방만은 놔두고 그 법률적으로 말하면 직무유기를 한 것이 그 피해는 우리 국민들이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론을 들어가서 그럼 애국가 작사자는 누가 지었느냐? 그럼 누가 지었느냐? 그래서 제가 아마도 이걸 안창호 창가집이라고 이건 제가 썼고 제가 한 10년 전에 연구를 한 끝에 문헌을 조그만 한 걸 봤어요. 독립기념관에 이런 훌륭한 문헌이 있다. 와! 그래서 제가 독립기념관에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해서 이러이러한 문헌이 있느냐. 당신 누구냐? 그때는 제가 명지대학교에 있었습니다. 명지대학교 안용원 교수입니다. 하여튼, 그럼 그 문헌을 나인데, 이메일로나 혹은 등기편지를 보내달라고 했더니 개인으로는 줄 수 없고
단체장이 청구를 해야 우리 독립기념관의 행정체제가 그렇습니다. 그러냐.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당시 10년 전에 흥사단 이사장 명의로 독립기념관에 앞으로 이제 공문을 보내서 애국 참가집을 보내달라. 그랬더니 저희인데 메일로 이제 이렇게 왔습니다. 메일로 이제 이거 온 걸 제가 장수를 해가지고 찍어서 한 권의 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누가 했냐? 1985년 3월 11일 도산의 딸 안수산 커디가 독립기념관에 이걸 기증을 했어요. 이걸 독립기념관이 기증을 했는데 그 독립기념관에서 3,000점, 그러니까 도산 유족이 독립기념관에 약 한 3,000점을 기증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독보적인 A클래스에 들어가는 것이 이 애국 참가집이었습니다. 왜 그러냐? 애국가에 관한 결정적인 문헌이다. 그래서 10여 년 전에 독립기념관에서 학예팀이 연구를 했습니다. 자, 이게 도산 유가족이 보냈는데 이게 도대체 이걸 누가 책으로 엮었느냐?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책은 1페이지에서 8페이지가 떨어져 나갔어요. 이게 9페이지부터 시작됩니다. 그 9페이지부터 시작되니까 1페이지에서 8페이지 떨어져 나가고 여기 이제 9페이지부터 시작되니까 이게 누구 작이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독립기념관 학예팀이 연구의 연구를 거듭한 끝에 이게 도산이 취합하고 작사 직접 하고 해서 그 당시에 그 시대의 독립정신을 담은 글을 모아서 한 권의 책을 만들었다. 이걸 이제 판명을 했어요. 그럼 이 책을 뭐라 할 거냐? 그래서 보통 이제 도서관에서나 기념관에서는 어떤 책을 만들면은 스타크 넘버를 이제 붙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도 15-31. 사실상 이게 도 15-31로 명명을 했어요. 그러면은, 자, 여기에, 자, 요 속에 무화과라는 게 있습니다. 무화과. 그러면 이 무화과,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도산 안창호가 윤치호를 불러서 얘기하는데 성자신선 500년은 우리 항실이요. 이게 지금 조선시대도 아닌데 이게 시대에 맞지 않다. 이걸 바꾸자. 그럼 잡아요. 그러면 자기 작품이기 때문에 바꿀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겁니다. 그 말은 이걸 도산이 지었다 하는 예의가 되는 겁니다. 자, 저는 이걸 10여 년 전에 연구를 해서 한 7, 8년 전에 결정을 지었어요. 그럼 이건 도산의 자기 작품이기 때문에 윤치호인데 이걸 동해물가로 곤친 것을 윤치호인데 보여줬어요. 아까 제가 모두 말씀한 대로. 그럼 윤치호가 대찬, 어이구, 좋습니다. 그럼 이대로 합시다. 이대로 한 게 이제 다음에 나옵니다. 무화과 2가 됩니다. 그게 이제 무화과 2가 돼요. 그럼 여기 이게 왜 중요하냐? 후렴은 현행 애국가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막 그래요. 이렇게 결정적인 독립기념관이 사실은 학술단체나 다름없습니다. 그 학술단체에서 이게 도산이 지었다고 결판 내가지고 남바도 도자 붙여, 도산하는 도자 붙여가지고 15-31 이러면은 정부에서 옥석을 가리는 역할만 제대로 했다면 끝장나는 겁니다. 정부에서
뒷짐지고 먼 산 쳐다보고 있으니까 학자들끼리 언쟁이 붙은 거죠. 자, 그리고 또 요게 결정적인 거는 뭐냐면 요게 14입니다. 14. 요게 14편. 이거는 독립기념관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독립기념관에서 저인데 보내준 겁니다. 독립기념 저인데 보내준 겁니다. 그럼 12편에 권학가라는 게 있습니다. 권학가. 이 권학가를 도산이 지었습니다. 그러면 잡아요. 권학가 밑에 무궁화가와 한곡조. 이걸 무궁화가와 한곡조라고 여기에 명기가 됐습니다. 그러면 자기 작품이 아닌데, 예나 지금이나 자기 작품이 아닌데 앞에 14편에 있는 무궁화가와 한곡조 이렇게 타이틀을 붙였으면은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거는 도산의 작이다. 그래서 저는 이걸 보고 이게 대단히 엄청나게 중요한 사실이다 하고 제가 이에 대한 연구는 시간 관계상 요 정도로 하고 그래서 저는 이때 이걸 정말로 금과 업조로 여겼습니다. 다음에 제가 또 도서관에서 거의 한 2, 3주 동안 직장 출퇴근하면서 하는 것처럼 제가 연구를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눈이 번쩍 뜨였어요. 깜짝 놀랐어요. 어느 날 무궁화가 2라고 있습니다. 무궁화가 2. 이게 무궁화가 2. 근데 제14. 자, 이게 묘미죠. 여기에도 14라는 거예요. 14 무궁화가입니다. 여기에도 14 무궁화가입니다. 이게 도산의 깊은 전달이 있는 겁니다. 뭐냐? 내 작가가 안창호다 하는 그걸 앞에 무궁화가도 14로 놓고 이거 무궁화가 2도 이거 14로 놨습니다. 그러면은 그래서 무궁화 2가 있길래 저는 여기에 있는 무궁화가는 제가 5년 전에 이거는 무궁화가 1이다. 무궁화가 1이다. 저도 이번에 책을 근현대사 대학강의 책을 초판은 그냥 뭐 1, 2 아라비아 숫자를 안 붙이고 그냥 근현대사 대학 강의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두 번째 재판할 때는 2라고 붙였습니다. 근현대사 대학 강의 2. 우리 종려하는 회장님인데 제가 한 권을 아까 제가 드렸습니다만 거기에는 2라고 붙였습니다. 그러나 초판 발행할 때는 내가 두 번째 발행할 때 이 책이 팔릴지 안 팔릴지 모르는데 무조건 아라비아 숫자 1, 2, 3, 4 붙일 수 없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발행할 때는 2자를 붙였습니다. 그래서 아라비아 숫자 2를 붙였습니다. 자, 그래서 요게 무궁화가 2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무궁화가 1이다. 그러면 게임은 끝난 겁니다. 윤치호가 됐든 이치호가 됐든 어느 학자 연구물이 소용없습니다. 이 확실한 근거에 의해서 애국가 작사자는 도산 안창호다라는 것이 판명난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무궁화가 2인데 앞에 보면 제15 국권회복가. 이거 국권회복가도 도산 안창호가 지었습니다. 국권회복가. 그리고 최근에 제가 희열을 느낀 게 있습니다. 손승용 목사님, 제가 이제 근대사를 공부를 하다 보니까
손승영 목사님이란 존재는 제가 옛날에도 제가 알고는 있었습니다. 근데 손승영 목사님이 이제 서재필 독립협회 그분하고 독립신문 만들 때 손승영 목사님이 독립신문의 기자 생활을 하면서 그 독립운동 정신을 발휘를 많이 했어요. 그분 손승영 목사 창가집을 연구하신 김수현 교수님이나 또 반혜성 교수님, 또 이성진 연구원, 그분들이 연구해서 연구 논문에 보니까 뭉화2라고, 자, 여기 보시면 여기에 뭉화2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뭉화2를 5, 6년 전에 뭉화2를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거는 완전히 이제 학자들의 공통 분모의 애국가 작사자는 안창호다라는 걸 증명하는 또 하나의 증명입니다. 그러면 자, 여기 뭉화2인데 이것이 도산의 친필이냐 아니냐. 그래서 제가 감정서에 제 사비를 70만 원을 들여가지고 이것이 도산의 친필이냐 아니냐 감정에 의뢰했어요. 70만 원을 제 사비를 들여서 줘가지고 그랬더니 이 글씨가 도산의 친필이다 하는 감정 결과가 이렇게 나왔어요. 도산의 친필이다. 그러면 참 저는 이럴 때마다 정부가 믿고 얄밉고 그래요. 왜 이런 사실을 내가 몇 년 전에 내가 발표했는데 왜 정부에는 열성을 안 가지느냐. 그리고 또 하나 결정적인 거는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있습니다. 힘을 쓰고 힘을 쓰며라는 게 있습니다. 힘을 쓰고 힘을 쓰며. 그럼 이거는 뭐냐? 이게 1908년, 9년, 7년도에 제작한 거니까 도산 안창호가 일제에 늘 감시 대상 1호니까 이 뭉화2가 안창호 작이다 하면은 검열을 받아서 바로 탄압을 받으니까 이게 안창호 작이라는 얘기를 못했습니다. 못하고 여기 힘을 쓰고 힘을 쓰며라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 도산의 무실력행, 즉 요즘 말로 말하는 브랜드입니다. 도산의 브랜드가 무실력행, 충의 용감입니다. 그 무실력행, 충의 용감. 그러면 여기에 끝에 무실력행, 충의 용감을 이렇게 끝장자리에 써놨을 때는 이게 1908년도 아니면 9년도입니다. 써놨을 때는 여기에 도산 안창호라고 작이라고 작사라고 쓰면은 바로 일제 검열을 받으니까 그렇게는 못 쓰고 무실력행 충의 용감이라고 썼어요. 그 힘을 쓰고 힘을 쓰며 이걸 무실력행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지금 도산의 제일 큰 브랜드가 뭡니까? 무실력행 충의 용감입니다. 그래서 이 뭉화2의 가장자리에 힘을 쓰고 힘을 쓰며 그러면은 이거는 뭉화2는 현행 애국가와 일치하고 있습니다. 일치. 그래서 저는 이 사실이 뭉화가2가 있어서 움직일 수 없는
움직일 수 없는 도산의 자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 자료에 또 하나의 안창호 애국가 작사자 증명이라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한 대로 손승용 목사님의 애국 창가집이 발견됐어요. 그 애국 창가집을 연구하신 반혜성 교수님, 김수영 교수님, 이성진 연구원님의 연구물을 제가 여기에 이렇게 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애국가 작사자의 큰 보탬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기왕에 손승용 목사님을 더 연구도 해봤어요. 그래서 이건 손승용 목사님의 호적 초본을 제가 왜냐 확실히 연구하자 해서 손승용 목사님 호적 초본 또 손승용 목사님의 사진을 제가 논문 자료에 넣기도 했습니다. 자, 다음에 세 번째로 어느 가정이나 자식이 아들이나 딸이 자라면서 우리 아버지가 이런 일을 하는 걸 보면서 자라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건 어느 가정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안창호 따님 안수산 커디가 어렸을 때 극히 아주 어렸을 때부터 자라면서 들은 얘기가 애국가는 얘야 내가 지었다. 동해물과 백두산은 내가 지었다 하고 안수산 그 따님에게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이걸 내가 어떻게 입수했느냐. 안수산 커디가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제가 다리를 놓고 다리를 놔가지고 안수산 커디가 흥사단의 어느 교수가 애국가 작사자가 누군가를 연구한다는데 그걸 내가 그러면 타자를 쳐서 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안수산 커디가 100세의 타자를 쳐가지고 이것이 안수산 커디가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저인데 메일로 보낸 영문 칼럼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요걸 제가 번역을 해보니까 아까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내가 자라면서 크면서 성장하면서 동해물과 애국가는 우리 아버지가 지었다 하는 그걸 들으면서 컸습니다. 그러면 이 기록이 또 하나의 움직일 수 없는 안창호 애국가 작사서를 뒷받침, 100% 뒷받침하는 거 아닙니까? 어릴 때, 클 때부터 얘야 이 애국가는 내가 지었다. 이 애비가 지었다. 그렇게 알아라. 그렇게 들으면서 자랐다. 여기에 이제 영문 칼럼을 저인데 메일로 보내온 것입니다. 요걸 번역해서 제가 여기에 실은 겁니다. 그랬더니 이 안수산 커디가 또 하나의 또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역시 어느 가정의 자식들은 마찬가지겠지만 이 차제 안창호 애국가 작사서를 증언할 사람이 또 한 분 있다. 그분이 누구냐? 여기 샌프란시스코 이원경 교수님이 이거는 제가 보내달라고 소리도 안 했습니다. 이원경 교수는 이제 안수산 커디가 보내줘서 알았어요. 이게 이원경 교수가 저인데 영문으로 이 칼럼이 왔는데 나도 어릴 때
크면서 자라면서 우리 어머니인데 그 어머니가 어머니인데 애국가 작사자는 안창호다 하는 걸 어릴 때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하는 그 이원경 샌프란시스코 교수님이 안수상 커디인데 이 영어 칼럼을 줘서 그 안수상 커디는 그걸 받아가지고 저인데 메일로 보낸 겁니다. 그럼 여기도 이원경 교수도 무슨 정치적인 이해로 할 뿐이 아닙니다. 이원경 교수도 도산이 애국가 작사서를 확실히 뒷받침하는 이 메일을 저희에게 보내왔습니다. 이게 2015년 6월 28일 날 이원경 교수가 저희한테 보내온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대한민국은 헌법의 전문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정통성을 계승한다라고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그럼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임시정부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대한민국 임시정부 공보 제69호에 안익태가 지은 애국가를 국가로 인정한다 하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각의에서 통과된 의결사항입니다. 여기 대한민국 공보 제69호. 그러면은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신과 정도를 계승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도 역사의 분명한 한 페이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임시정부가 7번째 이제 장소로 옮기면서 중경 임시정부가 사실은 상해 임시정부보다도 더 역할이 컸습니다. 그래서 중경 임시정부에서 큰 업적을 성사시켰습니다. 큰 업적을 남겼습니다. 그게 뭐냐? 애국가 작사자는 미상, 안익태 애국가 동해물과 벽두산, 이걸 국가로 인정해가지고 영어, 중국어, 한국어로 발행해가지고 이걸 세계 만방에 홍보 자료로 보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도서관에서 연구를 하다가 이걸 제가 딱 발견했어요. 와, 그 학자들의 그 공통점은 물론 저만 그런 거는 아니겠지만 학문의 어떤 연구 결과를 극적으로 풀었다든가 극적으로 발견했을 때는 막 그 희열을 느끼고 몸이 오싹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걸 발견하고 제가 그런 걸 느꼈어요. 그래서 내가 독립기념관에 바로 국회 도서관에서 휴게실 나와가지고 독립기념관에 전화를 했습니다. 자, 이런 자료가 있느냐? 당신 누구냐? 나 안용환 교수다. 이런 자료를 나인데 좀 보내주라. 그래서 그때는 내가 안양대에 있었기 때문에 내 직함을 대고 이래. 그래서 이 자료를 제가 메일로 받았습니다. 자, 그럼 혹자는 이것이 그렇다고 안익태 애국가곡을 뒷받침할 수 있느냐? 자, 중경 임시정부만 해도
유럽의 유학자들이 많이 드나들었습니다. 또 미국의 학자들이 많이 드나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경 임시정부에 드나드는 인사들이 상당한 정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요즘 혹자는 안익태를 친일 인사다, 또 친나치 인사다, 그런 거로 민족 반역주의자다. 그러기 때문에 애국가를 폐지해야 된다 하는 이 논법을 퍼뜨리려고 얘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저는 참 그분 공부를 좀 더 하라고 내가 편지도 보냈어요. 내가 공개 질의서도 제가 보냈어요. 자, 중경 임시정부에는 정말로 친일이냐 아니냐 하는 옥석을 가릴 만한 학자들이 많이 드나들고 있었어요. 그럼 안익태가 친일, 친나치, 민족 반역주의자라면 애국가로 정하겠습니까? 턱도 없죠. 그럼 안익태는 그때 이미 아마 멍에를 벗은 것입니다. 멍에를 벗어서 친일 인사가 아니다. 멍에를 벗었기 때문에 애국가로 인정을 해서 영어, 중국어, 한국어 세 가지로 내보냈습니다. 이런 사실을 대한민국 정부에 내가 이걸 또 보냈어요. 그런데 잠자요. 결정적인 학문의 연구 결과가 있어도 대한민국 정부 하는 일이라는 것은 굉장히 몸조심해요. 자기가 잘못 앞장서다가 크레임에 걸릴까봐 그냥 복지부동 납작 엎드려서 문제거리를 만들려고 하질 않아요. 내가 어느 공무원 그 행안부 소속이라 가지고 우리 애국가 규명하는 어느 분하고 행안부 제가 방문했어요. 이런 게 있는데 어떻게 해서 정부에서 직무유기하느냐? 학자끼리 토론시켜가지고 연구해가지고 결과를 한번 따져보라. 제가 그런 얘기도 하고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안익태 역사적 증언입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그 챕터마다 세밀히 설명 못 드리는 점을 좀 이해해 주시고, 다음에 안익태 역사적 증언입니다. 자, 여성이 아기를 낳았어요. 여성이. 그럼 아기를 낳았으면은 그 아기가 누구의 씨인가? 이게 이씨 씨인가, 김씨 씨인가, 박씨 씨인가 하는 거 분별은 누가 아느냐? 산모가 제일 잘합니다. 남편도 같은 이불 속에 자지만 내 아내를 믿기 때문에 내 아내가 낳았으니까 내 아들이다, 딸이다 하는 거죠. 그리고 시어머니, 시아버지도 내 며느리가 낳았으니까 내 손녀다. 그리고 친정아버지, 친정어머니 그건 더더군다나 모릅니다. 그러면은 애국가 작사, 작곡으로 말하면 작사자가 씨입니다. 즉 남편입니다. 작사자가. 작곡이 와이프입니다. 마누라입니다. 그럼 안익태가 마누라입니다. 그럼 안익태가 누구인데 씨를 받아가지고 애를 낳았다. 사실은 안익태가 제일 잘 아는 겁니다. 그럼 안익태가 윤치호가 낳았다 하면 윤치호 씨가 됩니다. 또 안익태가 이 애국가는 내가 안창호 씨를 받았다. 그래서 해산했다 하면 여러 얘기가 필요 없어요. 그럼 안창호 작사가 안창호 작사가 되고 안창호가 남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안익태가 역사적 증언을 제가 12가지를 내가 여기에 열거했어요. 시간 관계상 제가 열거를 다 못하고 그냥 한 두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안익태가 미국 유학을 가가지고 제일 먼저 누구를 만났느냐? 황사선 목사님을 안익태가 미국에 도착해서 만났습니다. 황사선 목사님을 만나서 거기서 안익태 인생이 전개가 됩니다. 근데 거기서 예배를 보는데 안익태가 동해물과 백두산이 그 교회에서 그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황사선 목사가 안익태인데 가사를 줍니다. 황사선 목사가, 미국의 황사선 목사가 안익태인데 이 가사를 주면서 네가 언젠가는 이 곡을 한번 만들어 봐라. 그때는 안익태가 대학에 음악 전공할 때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 안익태가 그냥 일본에서 그래도 기본 대학 작곡 공부를 했기 때문에 황사선 목사가 안익태 보고 뭐라고 얘기했냐? 이 가사는, 자, 한번 봐요. 이 가사는 안창호가 지은 것이다. 안창호가 지은 것이다. 그래서 네 그렇게 알아라. 그 안익태가 두 귀로 똑똑히 들었어요. 이 가사는 안창호 지은 것인데 너에게 주느니 네가 일본에서 음악 공부를 했으니 미국에 와서 공부도 해가지고 작곡을 해보라. 그러면 이 안창호가 지었다 하는 걸 황사선 목사인데 똑똑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문헌에 제가 그냥 적당히 한 게 아니고 문헌에 의해서 제가 발견을 했어요.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여성이 내가 애를 낳았는데 애가 이시다 하면 그거는 누구도 못 말리는 겁니다. 그 여성이 애를 낳은 얘가 김씨다 하면 김씨씨로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안익태가 내가 이 가사를 황사선 목사를 통해서 안창호가 지었다, 내가 얘기를 들었다. 그리고 평양에 있을 때도 동해물과 백두산이 어른들이 말하기를 이걸 안창호가 지었다. 자기도 크면서 자라면서 이 얘기를 들었다. 그러면 애국가 작사자가 누구냐 하는 것은 사실상 끝장난 거죠. 더 얘기할 거 없죠. 제가 자꾸 정부 탐난 나무라는 것 같은데 저는 애국가 작사자 우선 저 기준으로도 학자로서 부끄러움 없이 연구할 만큼 했다. 이제는 정부가 나설 때다.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익태가 황사선 목사님 보고 황 목사님, 제가 이 가사에 알맞은 곡을 짓겠습니다. 며칠이 걸릴지 몇 달이 걸릴지 모릅니다. 1년, 2년이 걸려도 꼭 작곡하고 싶습니다. 이 말을 황사선 목사인데 약속한 겁니다. 언약한 겁니다. 그래서 황사선 목사는 그래. 어깨를 두드리면서 만년필도 선물 줬습니다. 그래. 너가 일본에서 공부할 때부터 음악의 천재성을 가졌으니 미국에서 공부도 해가지고 부디
동해물과 백두산을 작곡을 해라. 왜 남의 나라 곡 편곡을 해가지고 지금 노래 부르고 있냐? 우리나라 백성이 우리가 작곡을 해가지고 우리가 동해물가를 불러야지 왜 남의 나라 곡을 따와가지고 우리가 부르냐? 그 황사선 목사가 안익태인데 그러한 애국사상 혼을 심어줬습니다. 그래서 익태의 이 말을 들은 황 목사는 기쁨을 느꼈다. 허다한 교포들이 교회를 찾고 황 목사를 찾아왔으나 익태처럼 흐뭇한 말을 남기는 것은 내 생애 처음이다. 이건 황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12가지가 있는데 시간 관계에서 12가지를 다 소명을 못하고 그래서 여기 또 하나 보면 나는 이거 열심히 뺏겼다. 황 목사가 준 가사를 열심히 안창호 선생이 작사한 것이라는 말을 이 문서를 열심히 뺏겼다. 이 기록이 12가지나 있어요. 이걸 제가 하루 이틀에 연구한 게 아니죠. 다음에 또 제가 아마도 우리나라 지금 현 근현대사도 그렇고 고대 중세 역사의 지금 독보적인 존재가 지금 살아 계신 분 중에서는 신용화 교수님이 아니냐 하는 저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저도 신용화 교수님하고 자주 통화를 가끔 하고 있습니다만 이 신용화 교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그분이 역사 전공으로서 평생을 역사를 강의하고 평생을 역사로서 공부하신 분입니다. 그분도 이 논문에서 도산이 안창호가 동해무가 애국가를 작사했다 하는 것을 신용화 교수님이 이 논문으로 그리고 또 아주 제가 또 감명받은 건 1절, 2절, 3절, 4절을 이렇게 제가 그분 신용화 교수님 연구 논문을 제가 연구를 했어요. 1절, 2절, 3절, 4절 이렇게 또 아주 해박하게 논조를 펴놨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상 신용화 교수님의 안창호 작사서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명사들의 그 시대에 우리가 일제시대에 훌륭한 독립지사나 투사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제가 몇 분을 소개하면은 강재환 선생님도 우리나라 애국가 동해물과 백두산은 원래 이 노래는 도산 선생의 작인데 하고 이 강재환 선생님도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에 구익균 도산의 비서실장으로 계셨다고 합니다만 애국가 몇 년 전에 애국가 가사를 도산이 지었다. 그 동아일보 취재에서 확실히 밝힌 것입니다. 그 당시에 동아일보에 상당히 큰 비중으로 대문짝만하게 나왔습니다. 그 김영래 또 방지일 목사 혹 여기에 기독교 종교계 기독교 관심 있는 분은 있었지만 방지일 목사님이 100세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몇몇 분이 흥사단의 몇몇 분이 방지일 목사님을 만났어요. 몇 년 전에. 그분이 자기도 도산을 만났는데 애국가 작사는 안창호가 했다. 그리고
오늘 여기 또 도산공원을 제가 조금 일찍 와서 도산 선생 묘소에 제가 참배를 하고 제가 또 절을 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애국가 작사자 규명은 이 안용환이가 절대적으로 밝히겠습니다 하고 제가 도산 묘소 앞에서 오늘 제가 그런 약속도 제가 했습니다. 이 애국가 작사는 저 손으로 밝히겠습니다. 근데 여기 오다 보니까 안태국 선생은 제가 길게 말씀 못 드립니다만 도산하고 상당한 참 영향이 있습니다. 이 안태국 선생이 도산 안창호가 윤치호 교장인데 주면서 이걸 윤 교장이 지은 것으로 하자고 증언한 사람이 안태국 선생입니다. 여기에도 안태국 선생의 그 사진도 보고 제가 그 장면을 봐서 얼굴이 화끈거리면서 제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이광수, 천하의 이광수가 여러 문헌에 의해서 원래 동해물과 이 노래는 도산의 자기거니와 하고라고 했습니다. 도산의 자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독립 33인 중에 한 사람 이명룡 씨도 33인 중에 대표의 한 분이죠. 애국가의 작사자는 틀림없는 안창호 씨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장희욱 박사님은 근대사 인물, 현대사 인물들 그 인격이 굉장히 고매합니다. 저는 장희욱 박사님 직접 만나지는 않지만 장희욱 박사님하고 그 논문 지도하신 분이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 임채성 선생이 석사 논문 지도 교수가 장희욱 박사님이었어요. 그분인데 임채성 선생이 직접 애국가는 도산에 지었다 하는 얘기를 들었다라고 저인데 말을 했고 우리 이도 말씀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중요한 이제 시간이 조금 나서 자, 이것이 국사편찬위원 1955년 애국가 작사자 조사 자료입니다. 1955년도에 애국가가 누가 작사했느냐, 안창호냐, 윤치호냐, 누구냐 한 조사 자료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논문에 바로 이게 요겁니다. 애국가 작사자 조사 자료. 이것이 자, 저는요, 제가 이 자료도 국사편찬위원회에 제가 직접 원본을 제가 카피를 해서 제가 하나 얻었습니다. 제가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나는 국사편찬위원도 참 안타까워요. 정부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럼 이걸 구체적으로 읽어보면 애국가 작사자는 도산 안창호다 하는 것이 구구절절히 있어요. 아이 정부 인사, 국사편찬위원 인사들이 이 책 이것도 안 보고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거 제가 몇 가지만 제가 추리겠습니다. 도산이 상해 인정시대 현행 애국가 가사 중 임금을 섬기며를 충성을 다하여로 수정하였다. 이게 사실상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임금을 섬기며를 충성을 다하여.
이걸 도산이 고쳤습니다. 안창호가. 그러면 자 봐요. 자기 작품이래야만 자기가 고칩니다. 근데 남의 작품을 가지고 그게 마음에 안 든다고 자기가 고칩니까? 있을 수 없죠. 근데 이 국사편찬위원 조사 자료에 이게 나와 있어요. 제가 여기 나와 있는 걸 제가 지금 옮겨서 좀 실었습니다만. 다음에 동해무가 백두산이 애국가가 가장 잘 된 작품이다. 이걸 애국가는 선생님 지으셨다 하는데 하고 물으면 도산은 대답이 없었다. 그러나 부인도 하지 않았다. 도산이 지은 노래는 여러 열편이 있거니와 동해무가 백두산이 애국가 가장 잘 된 작품이다. 자, 여기에 또 애국가는 내가 창작자야 라고 언명하였다. 자, 여기도 이 자료에 애국가는 내가 창작자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이광숙 부인이 허영숙 여사라고, 이분이 우리 여성 최초의 의대를 나와서 그 시절에 의사가 되신 분입니다. 이분이 국사편찬위원 조사 자료에서 뭐라고 증언했느냐? 허영숙 부인이 나는 융이 2년 진명학교 때와 그 후 상해시대 2번씩이나 도산 선생께서 내가 지었다고 하는 말을 들었다. 자, 이광수의 와이프 허영숙 여사가 진명여학교 다닐 때 직접 동해물과 백두산 애국가는 도산이 지었다고, 내가 지었다고 직접 안창호인데 직접 들었다라고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럼 이거 하나만 해도 움직일 수 없는 사실 아닙니까? 자, 그리고 또 여기 중요합니다. 춘훈이 도산정기 애국가 작사자 도산이라고 쓴 데 대하여 윤치호 씨의 자제가 문의를 왔는데 춘훈이 유래를 설명하니 설득당하고 돌아가는 것을 보았다. 이건 뭐냐? 춘훈이 이광수가 도산정기에 뭐라고 했냐? 도산정기에 이광수가 애국가 동해물 애국가 작사자는 도산이 지었다 하는 걸 책이 나왔어요. 근데 그 책을 윤치호 아들이 봤어요. 이거는 우리 아버지가 지었는데 이광수 이놈이 엉뚱한 얘기 하는구나. 그래서 윤치호 아들이 이광수 집을 찾아갔어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리 아버지가 지었는데 왜 안창호가 지었다고 합니까? 그래서 도산이 이광수가 조목조목 설명을 해서 설득을 시켰어요. 그러니 윤치호 아들도 이광수인데 설득을 당하고, 그 설득을 당했다는 얘기는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설득을 당하고 돌아갔다. 그 증언을 이게 국가자료입니다. 국가자료. 국사편찬위원 조사자료입니다. 국가자료에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제가 그 기록을 여기서 제가 뺀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최남선이 보통 우리는 친일이라고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자, 여기 보면 현 애국가가 도산작이라고 세상에 전해진 것은 도산이 대성학교에서 매일 이 애국가를 애청하였으므로 도산작이라고 나는 믿어진다. 그럼 그 당시에 천하의 최남선이도 대성학교에서 부른 그것이 도산이 지었다 하는 걸 자기도 믿는다라고 이 애국가 작사자 조사 자료에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정부와
유관 기관에서 제가 지금 설파한 자료 내지 제시만 연구하고 학계에 넘겨서 토론을 시키고 한다면 애국가 작사자 규명은 그리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나는 이제 제가 시간이 없어서 윤치호 원래는 이제 애국가 작사자는 도산 안창호다. 반대로 윤치호가 있습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이게 찬미가 이게 저는 오늘은 도산 안창호 작사만 제가 발표를 하려 했어요. 그런데 조금 미진해서 제가 시간이 한 5분 정도 더 하려 해가지고 사실은 이 찬미가도 안용환 교수의 연구에 의하면 이 찬미가도 윤치호 거 아닙니다. 자, 그 당시에 여기 보면 역술자 윤치호, 발행자 역술자 윤치호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제가 말씀드리려면 시간이 좀 굉장히 많이 걸리는데 윤치호가 이걸 찬미가를 가사를 여기저기 따와가지고 이렇게 얽었습니다. 이렇게 얽어가지고 그 당시에 윤치호가 상당한 정부의 유력 인사니까 좌지우지할 때죠. 그렇게 해서 윤치호가 자기의 이름을 좀 날리려고 또 나타내려고 해서 이거는 자기 다 역술도 아닙니다. 내가 요 한 장마다 아니다 하는 제가 논리를 내가 붙였습니다만 제가 KBS에 윤치호 연구하는 김영갑 씨하고 저하고 KBS 불려가서 맞짱 토론을 제가 했어요. 거기서 김영갑 씨가 이걸 들고 윤치호 자기다 해서 제가 거기서 상당한 이의를 제기하고 제가 조금 토론에 제가 좀 그 김영갑 씨인데 조금 일침을 좀 가했습니다만은 여기도 보면은 이게 성자 신손 천만년 이걸 안창호 성자 신손을 가져와 가지고 몇 구절 요래 건쳐가지고 이다가 자기 찬미가라고 이걸 붙여가지고 이걸 이렇게 놨습니다. 이건 제10으로 돌리고 만약에 사실은 이게 제14라고 해야 되는데 14는 제10이라고 했습니다. 이걸 윤치호 자기다고 해가지고 찬미가에 이 속에 집어넣는 바람에 윤치호 연구한 사람은 이것이 근거 억조가 된 거예요. 저는 여기에 대한 반박을 내가 이렇게 또 한 페이지 이렇게 또 해놨습니다. 아까 제가 사무실에서 존경하는 회장님인데 또 제 이런 말씀 올렸습니다만 안익태 애국가 작곡이 앞으로 1년 후든 2년 후든 정상배에 의해서 안익태 애국가 작곡이 죽는다면 도산 안창호 애국가 작사도
저절로 죽습니다. 왜? 내가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내가 행정부의 어느 장이라 하더라도, 이 차제, 그 말썽 많은 애국가 이 차제 다시 작사, 훌륭한 작사. 안 그래도 동해물과 삼천리, 이게 삼천리가 지금 우리는 안 맞습니다. 간도 땅을 회복하면 삼천리가 안 됩니다. 통일돼가지고 간도 땅 우리 땅으로 만들자면 한 5천리가 돼야 됩니다. 그럼 지금 동해물과 삼천리입니다. 시대에도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겁니다. 통일될 때까지라도 도산 안창호 애국가 작사자는 반드시 살아서 그 도산의 정신이 계승돼야 되고, 그리고 통일된 이후라 하더라도 딱 한 소절만 고치면 됩니다. 동해물 삼천리를 한 5천리로 정도 고치면은 어느 날 저 간도 땅 회복할 때 딱 맞아 떨어지죠. 그래서 저는 훌륭한 사회 전문 인사나 또 학자들이 안익태 작곡을 살려서 그 살린 정신이 애국가 작사 정신으로 이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이 자리를 이렇게 마련해 주신 김재실 회장님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